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어딘가에 떠내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이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보여줄 테니 기다려달라고. 무슨 뜻이지? 돌아왔으면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때 이유 없이 소름이 돋았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아이를 잃고 나서 계속 알아누워있던 어머니를 봐왔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같은 말을 하며 기뻐하는 또 다른 어머니가 나타나고, 그 어머니도 아이의 모습을 아직은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어머니는 이미 남편이 타계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이 다른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남편에게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모른다고. 어머니의 기쁨과는 반대로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추궁하려고 하자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결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 있다가 한 마을 사람이 처음에 아이가 돌아왔다고 말을 꺼낸 어머니가 어젯밤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걷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두워서 그다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그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잘못을 사죄하려고, 그리고 아이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안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온 이유를 말하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아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라며 문에 숨어있던 아이의 손을 끌어당겨 모두 앞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피부는 온몸이 푸른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부어오른 눈꺼풀 틈새로 흰자위가 엿보였으며 가까스로 보이는 검은 자위는 좌우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거는 목소리에 입에서 무언가 거품 같은 것을 불면서 터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까마귀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괴성에 상냥하게 웃어주고, 머리카락이 빠진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공포로 모두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뿔뿔이 흩어진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마을의 이장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을 본 공포는 누구 하나 가라앉지 않았고, 그것을 들은 마을의 이장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를 데리고 어떤 주지승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상담받은 주지승은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곧장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끌려간 아이를 보자마자 어머니를 집에서 끌어내 절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그 아이는 주지승과 어머니를 계속 따라와 괴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절에 도착하면 우선 결계를 튼튼하게 쳐놓은 방에 어머니를 들여보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아이와 떨어져 있던 어머니는 그 불안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돌려달라고 주지스님을 향해 엄청난 서슬퍼런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는 강하듯이 주지승이 진심으로 억누르려고 했던 그 힘을 뿌리치고 그대로 절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스님은 조금 한심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 후 마을 사람과 종자 몇 명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에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부적이 곳곳에 붙어있고 방 한 구석에는 썩은 음식 찌꺼기가 쌓여있어 이상한 냄새가 자욱하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여관 2층에서 본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있던 모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이곳에서 무언가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산물로 그런 것이 태어났다고. 그 마음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수색합니다. 주지승은 곧 시종을 데리고 또 다른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지만 이쪽도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말을 걸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 광경을 본 주지승은 경을 외우며 그것에 다가가려 하지만 아이를 지킨 어머니는 주지승에게 흰눈을 돌리고 괴성을 지르며 위협해 왔다고 합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지만 어째서인지 식은땀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지승과 그 시종은 주저하지 않고 그 어머니와 그것에 다가가 흥분한 어머니를 제압하고 절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날뛴 어머니를 안고 등 뒤에서 따라오는 그것에 경을 외우고 길에 소금을 뿌리며 조금씩 나아갔다고 합니다. 절에 도착하자 주지스님은 어머니를 오두막으로 데려가 몸을 묶고 그 안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런 짓을... A가 연민의 소리를 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것이 성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지요. 스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A는 스님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어머니의 몸에는 자해를 막기 위한 처치가 행해진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 후 오두막 주위에 금줄을 감고 주지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듯이 앉아 경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에서 어머니의 신음이 들렸지만 그 소리가 아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모두가 소리치며 경을 외쳤다고 합니다. 주지승들이 필사적으로 불경을 외우는 가운데 드디어 자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이는 부모를 찾아서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부모의 장소를 찾는지, 과연 불경이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주지승들은 필사적으로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B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오두막 주위를 돌던 그 아이는 점차 걷기가 어려워지면서 네 발로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사지의 관절을 크게 구부리고 거미처럼 땅을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마치 인간의 태아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후 뭔가 신음을 냈다 했더니 그 아이의 사지는 없어지고 애벌레와 같은 형태로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이 밝아져감에 따라 작게 오그라들었고 결국 남은 것은 탯줄이었습니다. 나는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에 살이 붙어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자 A가 물었다. 그러면 그 탯줄은...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 아침 오두막 안쪽 바위 위에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B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왜 우리예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절에는 대대로 주지들의 수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아닌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어머니가 행한 의식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 게 아니라 못 들은 겁니다. 멍하니 있자 스님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주지들이 문을 열고 안을 보니 지쳐서 축 늘어진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찾느라 밤새 소리를 질렀겠지요. 즉시 어머니를 밖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눈을 떴을 때는 어머니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사악한 것 때문인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찾고 있던 또 한 명의 어머니인데 밤새 경을 읽고 지식대로 지친 주지생들에게 발견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근처의 해안가에 사체로 떠밀려 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지승의 수기에는 아이에게 잡아먹히는 어머니의 마지막은 완전한 미소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린 스님이 하시는 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삼켰다. 시신이 되어 발견된 어머니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대화로 철거되게 되었고 그때 집안에서 어머니가 쓴 것 같은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스님은 그 쪽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의식을 시작한 이후에 내 아이를 기록한 성장 기록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어떤 식으로 쓰여 있었는지는 억측이 지나지 않지만
내용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당을 만들기 시작했다. 변화 없음. 아이가 돌아왔다. 이동이 곤란한 상태. 손발이 자랐다. 기어가기 시작했다. 네 발로 움직였다. 말을 했다. 일어섰다. 이 성장 기록에 어머니의 심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던 모양이다. 참고로 또 다른 어머니는 다락방에 당을 짓고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는 그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저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어머니의 성장 기록과 주지승의 수기를 비교해보면 그것은 자신의 성장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퇴화해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님은 그 이상의 언급을 피하듯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후 수기에는 매우 드물지만 비슷한 현상의 기술이 보이는데 그 모든 것에 어머니들이 언제 어떻게 이 의식을 알게 되는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머니가 목숨을 잃거나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닌 당신이 그것을 발견해버렸는지. 아이의 성장은 어머니밖에 모르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B가 이야기의 핵심을 알고자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저기 어머니는 혹시 여주인인가요? 스님은 잠시 입을 다물고 대답했다. 맞습니다. 마키코 씨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닙니다. 땡땡 씨와 결혼하여 이 마을에 왔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사이가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해준 스님의 이야기 내용은 대체로 짐작이 가는 것이었다. 여주인의 외아들은 몇 년 전 어느 날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한다. 대대적인 수색도 있었지만 결국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모양이다. 슬픔에 잠긴 여주인은 주위의 위로를 받으며 조금씩이나마 기운을 차렸다고 한다. 여관도 나름대로 번창하고 주위 사람들도 사건을 잊을 즈음 갑자기 여관이 2층 부분을 폐쇄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위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여주인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물이 우리에게 들러붙었다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까지의 사례와 다르다고 스님은 말했다. 원래 의식을 행한 여주인에게 빙의해야 할 아이가 제3자인 우리에게 빙의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차이는 여주인은 아들에게 탯줄을 갖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옛날 풍습으로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여주인은 그 풍습조차 몰랐다. 이것은 남편이 증언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지만 여관의 2층을 폐쇄했는데도 아르바이트를 3명이나 고용했다.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여주인이 아들이 보고 싶다. 또래 아이들이 있으면 아들이 돌아간 것 같다. 울며 매달리자 마지못해 승낙했다고 한다. 이것은 스님의 생각이지만 여주인은 처음부터 돌아올 아들이 우리를 부모로서 홀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후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을 그 어둠하게 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마키코 씨와 당신들 모두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둠하게 있는 동안 우리는 마키코 씨를 본당에 묶어놓고 선대가 했던 것처럼 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본당으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빙의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어머니의 여주인에게도 위험이 미칠 수 있다고 스님은 그렇게 읽고 있었다. 나는 스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생명의 연인이지? 라고 생각하고 B를 보았더니 어깨를 떨면서 스님을 노려보며 말했다. 납득할 수 없어. 자기 아들이 돌아오면 남의 목숨 따위는 상관없는 거야? 다 털어놓게. 왜 이런 짓을 하게 했는지. 그게 안 되면 내가 직접 만나서 들어볼 거야. 남편은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말을 안 한 거지?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을 했다고. 이 이야기는 이 마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던 것은 전승으로서겠죠. 스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B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빨리 만나게 해줘. 그 녀석들을 만나게 해줘. 우리들은 B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B의 고함을 듣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한 시점에서 당신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